시나리오 김노수의 더 인터뷰 9월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코너가 있습니다. 매일 수요일 새로운 코너입니다. 매일매일 얽히고 설킨 정치 뉴스 홍 속에 지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에 이런 뉴스도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지 함께 생각해보는 보약 같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허준 보감입니다. 허준 보감을 위해서 뛰어주실 두 분의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남설 기자, 박중규 기자입니다. 자기소개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기자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허준보감에서 허를 맡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요. 네. 예. 또요, 박중규 기자. 예,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규입니다. 네. 사회부에 있고요. 허준에서 준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허준 보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허남설 기자가 뽑아온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일단 뉴스 제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요? 왜 여탕만 수건비 1,000원 받아요? 이런 제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탕만 수건비 1,000원 받는 곳이 있나 보죠? 네, 목욕탕 업소 중에서 그 여성 손님에게만 따로 수건 요금을 부과한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래요. 그런데 목욕탕 손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네. 성차별이다 아, 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결과 인권위가 이것을 성차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좀 더 자세하게요. 네, 그 이 목욕탕 업소가요. 네. 그 요금이 9,000원입니다. 9,000원인데 예, 예. 그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하고요. 근데 이건 남성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네. 여성한테는 똑같이 9,000원을 받으면서 수건 대여료료 1,000원을 더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대전 목욕탕 가끔 이용하는데 그런 곳은 없던 것 같은데. 네, 이걸 예, 이런 이 곳이 있나 봐요. 이 예. 지역에서는 한 목욕탕이 30곳 정도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중에 한 대여섯 곳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랬냐라고 해서 목욕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업소 측에서 말하기를 여탕에서 수건을 돌려주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건 한 장당 500원, 두 장에서 1,000원 이렇게 비용을 책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인권위 판단이 나왔으니까 원상 복귀해야 되겠네요. 네, 인권위의 판단은 이제 수건 분실 같은 거는 개별 네. 이용자가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예. 이거를 전체적인 통계 없이 특정 선별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거는 예. 성고정관념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해당 지자체에 이것을 시정하도록 권고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준규 기자입니다. 박준규 기자. 네. 이런 식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사례 있습니까? 사실 뭐 목욕탕에서 남녀 그 목욕탕에서 수건 값을 받니 안 받는 해묵은 논쟁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예. 2000년에도 아주 똑같은 일이 있었고 2017년에도 비슷한 기사들이 나와 그래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무려 2000년 기사는 25년 전인데도요. 네. 제목이 왜 남탕만 공짜 수건 성차별 논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었고 예. 그러니까 남탕에 들어가는 손님들한테는 수건을 그냥 제공을 하는데 네. 여탕에 들어가는 손님들한테는 장당 2,000원씩을 받고 나올 때 반납을 하면 2,000원을 돌려준다. 뭐 이런 아. 식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사례가 꽤 있었네요, 그러면. 있었습니다. 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제 해묵은 논쟁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의 판단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박준규 기자가 BTS 관련한 뉴스를 가져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BTS와 어떤 관련 있는 뉴스입니까? BTS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던 이제 사건인데요. 예. 그 BTS 멤버인 정국이 해킹을 당해서 아주 그 큰일 날 뻔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배경이 어땠는지 경찰이 예. 브리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좀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네. 요즘은 경찰이 사람을 뭐 때리고 예. 찌르고 하는 강력 범죄보다 예. 아주 그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을 속여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제 범죄, 뭐 사기 범죄,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뭐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아주 큰 갈래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스미싱, 해킹 이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범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범죄 집단이 개인 카드 정보나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서 몰래 결제를 하거나 주식이나 가상자산 계좌에 접근을 해서 돈을 빼내는 범죄입니다. 그래요. 네. 아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듣고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네.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들 쓰고 있는 요즘 본인 인증
그 하죠. 도구들이 있는데 예, 그런 예. 것들이 완전히 우회됐다라는 점이 완전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예. 경찰이 이례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 2건에 대해서 브리핑도 열었습니다. 아,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얘기고. 본인 인증을 우회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다국적 조직이 저지른 해킹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 BTS 정국과 대기업 총수들도 이제 그러니까 노렸죠. 예, 범죄 예. 단체들이 이 사람들을 노려서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을 노려서 무려 3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그래요? 390억 원이요?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두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뭐 도로교통공단, 코레일 같은 웹사이트를 해킹을 합니다. 해킹을 하고요. 그럼 거기서 기본적으로 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네. 계좌번호, 심지어 금융자산 정보를 탈취를 합니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요. 예. 이제 여기서 그럼 우리가 타겟을 누구로 삼을 건지를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계좌 잔고가 많은 사람을 고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해외에 머물고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수감 중인 사람들을 다시 필터링을 합니다. 어떻게 찾으죠? 그걸? 그런 해외에 나가 것들을 있는지? 예. 그게 재밌는데요. 예. 경찰이 이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 전까지는 해킹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빼낸다면 네. BTS 전국 이를테면 BTS 전국을 검색을 하고 뉴스를 찾아보고 지금 이 친구가 군대에 갔다라는 것들을 다 유명인이 타겟이 되겠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인은 지금 뭐 배임 혐의로 구치소에 있다.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다 검색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럼 예. 그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최종 이제 타겟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어떻게 다음 이제 단계입니다. 해요? 네. 그럼 이분들 명의로요. 알뜰폰 개통을 합니다. 폰을 개통해요. 네. 예. 왜냐하면 결국 핸드폰, 휴대전화 자기 본인 인증이 가능해야만 금융 정보 아주 내밀한 금융 정보에 그렇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알뜰폰 사업자들 중에 좀 보안 체계가 허술한 곳들을 노려서 예. 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개통할 때 신분증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근데 그 코레일 같은 곳에서 신분증을 확보한 거예요. 네, 기본 그러니까 정보 만들 수 된다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알뜰폰을 개통하고 이렇게 되면 최종 단계인 본인 인증까지 우회할 수 있게 되는데 알뜰폰을 예. 통해서 본인 인증, 뭐 공인 인증서 이런 것들 다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마침내 주식 계좌, 코인 계좌에 뚫고 접근하면 들어갈 수 있다. 네, 돈을 빼내는 건 어렵지 않은 작업이 되는 그래요? 거죠. 그 보통 계좌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계좌 비밀번호는 예.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예. 부분이 뭐냐면 예. 금융결제원의 계좌 조회 사이트 같은 것도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요. 계좌 조회 사이트. 예. 거기서 계좌 비밀번호 외에 이를테면 생체 인식 정보나 이런 모든 가용 가능한 모든 이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요? A부터 Z까지 다 마련이 됐다 하는 분들이 뚫린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그 중간중간 막힌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 BT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하이브 주식을 35,000주 지금 뭐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그거는 다행히 예. 소속사 측에서 아티스트의 계좌에서 거금이 나갈 뻔한 정황을 발견을 해서 지급 정지를 해서 예. 피해를 막았고요. 막았군요. 네. 예. 그런데 뭐 이를테면 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인 다른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이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금융 당국 차원에서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코레일 같은 곳에서 정보가 빠져나가고 이런 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정보를 빼돌려서 저도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기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분증을 요즘 요구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분증을 그쪽에 맡겼다가 이렇게 만약에 폰까지 개통하고 나서 청취자 여러분의 주식 계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금융당국이 어떤 대책 내놨는지? 지금 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 첫 번째로 경찰 수사하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뭐
정부 등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웹사이트 보안이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게 또 드러났고요. 걱정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네. 제도적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전달을 하고요.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알뜰폰 사업자들 중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체계가 좀 허술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소관 부처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게 워낙 많고 주로 고령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허 기자도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요. 예. 스미싱 문자 같은 거는 정말 실 수 없이 오는 거 같고요. 스미싱 문자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게 저는 이제 40대인데 예. 저도 이제 낚일 수 있구나. 아, 그래요? 속된 그런 말로 적이 낚일 수 있어요? 있고 그게 하루는 서울 서초경찰서 지능범죄 수사과다. 그렇게 얘기해요? 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디서 되게 대량의 작물을 확보를 했는데 예. 거기서 대포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됐고 아. 그 대포 통장 중에서는 허남설 아. 85년생 명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 왔어요? 저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생년월일까지.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솔깃해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계좌 정보나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걸 갖길래 벗어나긴 했는데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런 전화 오면. 이게 꼭 마지막에 가서는요. 네. 제가 이런 전화를 꼭 항상 마지막까지 좀 어떻게 좀 유도해서 들어보는 편인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그래요? 속이나 바로 끊지 해가지고 않고 들어보세요? 예, 가봤는데 꼭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조용한 데 가서 주변에 지금 사람 있어요? 어디 회사예요? 그걸 물어봐요? 공공장소요? 아. 네, 거기 말고 벗어나서 조용한 데 가서 예. 당신의 개인정보가 또 추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조용한 데 가서 전화를 받으라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럽니다. 허남선 기자 잠깐 마이크 앞에 이렇게 대서 이야기해 주세요. 좀 더 잘 들리게 네네네. 하려고요. 예. 네, 윽박 지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잘 포착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중규 기자도 혹시 받은 적 있어요? 없죠? 저는 없습니다. 취재만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예. 보이스피싱. 알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허남설 기자가 뽑은 또 하나의 뉴스. 보니까 경제 유튜버 슈카가 빵 만들어서 팔아서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슈카월드 하면은 예. 36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360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8월 30일에 이제 공간 브랜딩 회사로 유명한 곳이죠. 또 글로우 서울과 협업해서 예.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아. 예, 빵집이죠. 예. 그 주요 이제 판매한 빵들을 보니까 가격이 이렇습니다. 소금빵이 990원. 그리고 식빵이 1,990원. 예. 그리고 치아바타가 3,490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중에 있는 빵 가격보다는 대량 할인해서 이렇게 그렇네요. 빵을 내놨는데 예. 이게 슈카월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 의도를 가격이 낮은 빵을 만들면 시장을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래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빵 모양이나 포장 이런 거를 굉장히 단순화했고 또 산지 직송으로 유통비를 아껴서 원가를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빵값 구조나 원재료 비용 이런 것들을 직접 분석한 콘텐츠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빵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팔면 어떻게 해요?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네. 많이 반발이 컸잖아요. 안 그래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예. 이게 자영업자들이 슈카 때문에 우리가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렸다. 예. 그리고 또 점포 임대료나 인건비를 반영하면 그냥 일시적인 팝업 매장처럼 소금빵을 990원에 파는 건 불가능하다. 예. 라고 이렇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슈카월드도 그 팝업한 다음 날 방송을 통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예. 빵을 싸게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예.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빵값의 그냥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려던 것뿐인데 예.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보통 소금빵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소금빵 3,000원 안팎 하지 않나요? 보통 요새 웬만한 카페나 베이커리를 가면 그 정도 판매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2,500원, 3,000원, 비싼 데는 3,500원도 하고 그런데 990원 너무 싸게 팔았다. 190원 진짜 싸죠. 예.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원래 소금빵의 원조가 일본인데요. 예. 예. 근데 일본에서도 그 소금빵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200원, 예. 1,100원 이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원이 기본 넘는 것은 기본이고 3,000원대, 4,000원대도 있으니까 이 빵값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거는 있어 보인다. 아, 그래요.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싸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쉬워하는 분도 있었겠어요. 예.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빵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슈카에서 저렴하게 빵을 내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이제 혜택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평소 가는 빵집들은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생각과 또 소비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이슈가 그렇습니다. 예.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요. 예. 자, 일단은 슈카가 논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네. 예.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러면.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여전히 빵값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요. 예, 좀 따져볼 구석은 있는 것 댓글 같습니다. 보셨어요? 댓글은 어떻게 달렸던가요? 댓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습니다. 아. 뭐 아무래도 빵을 싸게 판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예. 획기적이다, 신선하다. 획기적이다. 네. 이게 지금 뭐 세계적으로 요새 사람들이 세계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게 비교해 봐서 아무래도 빵값이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사정,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도 좀 잘 고려해서 이게 좀 방향이 긍정적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뉴스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또 기자님들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준 기자가 뽑은 마지막 네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일본 변호사 사칭 국내 테러 협박 3년째인데 왜 안 잡히나? 아, 그래요? 아, 이거 그 일 변호사 사칭을 해서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협박하고 있는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예. 요새 워낙 어딘가를 폭파하겠다라는 이제 신고 접수가 경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이 되고요, 확인이 됐고요. 마침 어제도 신세계백화점 그 면세점을 폭파한다라는 댓글이 SNS에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예. 경찰하고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 댓글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요. 예. 뭐 어제 사건은 일본 변호사 명의의 테러 예고는 아니었으나 예. 2023년부터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의 예. 테러 예고문이 국내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지금 가라사와 다카이로 네, 이거 가명이겠죠. 그렇죠. 진짜 예. 실존하는 일본의 변호사 이름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아, 그래요? 네, 책도 냈던 인물이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인물인데 예. 이 분을 사칭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럼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네, 국내에서는 2023년 8월에 네. 이 사람 명의로 이 변호사 명의로 테러 예고문이 처음 이제 발송이 됐고 신고가 됐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몇 건이에요? 51건이 국내에서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경찰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진짜 실체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본 경찰하고 국제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는 밝히고 있는데 예. 아직 이제 드러내놓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칭 협박이 전해지면 모두 대피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폭발물이 없고 예. 뭐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신고가 예. 접수가 되면 예. 경찰하고 소방은 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신고가 보통 전화로 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이를테면 누군가가 SNS에서 이런 댓글, 뭐 테러 협박을 하는 댓글을 봤다라고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뭐 팩스, 메일로 이제 어디 몇 날 몇 시에 예. 학교 앞에서 테러를 하겠다라는 테러 예고문이 전송이 돼서 아, 수신을 해서 경찰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2023년 8월 이후 51건이 접수됐는데 아직도 누가 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운데요, 이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누군지 특정조차 안 되니까 추적을 못하는 거고 막을 수가 없고 예. 뭔가 조롱하듯이 주기적으로 지금 이 팩스나 메일을 이 변호사 명의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예. 이거는
좀 빨리 일본 이제 사법 당국하고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IP 주소 보통 추적하면 또 CCTV 확인하면 보통 영화 속에서 보면 다 쉽게 범인을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2년이 넘었는데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이 사람은 팩스를 주로 활용합니다. 아, 또 그래요? 예, 근데 팩스가 예. 소위 그 웹팩스라고 해서 발신지를 숨기거나 바꿀 수 있는 방식이래요. 아. 그래서 지금 경찰도 그 팩스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느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왔는지까지는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정확히 최초로 이 팩스를 보낸 곳이 어딘지 보낸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게 지금 발신자가 일본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국인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름을 일본 변호사 명의를 쓰고 있지만 예. 이 사람이 진짜 일본인일지 혹은 뭐 일본에 사는 한국인일지 아. 혹은 뭐 제3의 나라의 사람일지는 모릅니다. 그래요? 내국인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 범죄 전문가들 프로파일러들은 지금까지 발신이 된 이 팩스 문을 분석을 해서 예. 이제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수 있다. 예.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은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요. 뭐 그건 아직 추측일 뿐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허남설 기자, 사회부 기자도 경험하셨으니까 좀 더 잠시 뒤에 물어보고요. 잠깐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요. 서부 간선 지하도로 그 서부 간선 요금소에서 차량 화재가 지금 발생을 해서요.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서부 간선 지하도로 그 서부간선 요금소 근처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을 해서요. 현재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출근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차량 화재 소식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출근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허남설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일본 변호사 이름을 사칭한 예. 이 협박, 뭐 팩스를 지금 통해서 네.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요. 예. 이 사칭된 인물, 그러니까 예. 일본 변호사, 예. 가라사와 다카이로 변호사. 아까 박준규 기자가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 이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분이 사실 찾아보니까요. 올해 2월에 네. 국내 언론을 통해서 네. 이렇게 자신의 명의가 사이버 테러에 이용되는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국내 언론을 통해서 예. 일본인으로서 한국 국민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네. 이렇게 사과를 하신 적이 있고 예. 그리고 이분도 사연을 보니까요. 사이버 테러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본인도 사이버 테러의 표적이 되고 그러면서 정보가 유출돼서 예. 이렇게 좀 이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허준 보감 오늘이 첫날이었는데 지금 네 가지 이슈, 네 가지 뉴스를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금빵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976번 청취자 분이신데요. 반발하는 사람들은 빵가게 사장님들 아닌가요? 소비자들에겐 싸게 빵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은 일인데요. 만약에 990원 소금빵이 팔면 저 같아도 사재기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글쎄요,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빵집 사장님보다는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은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빵집 주인분들의 입장도 한 번쯤은 헤아려 볼만하지 않나. 예컨대 임대료가 그래요? 너무 높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기사에서 취재한 내용들을 보니까 요새 예. 지하철역 같은데 이제 빵 싸게 파는 데들 많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거기 주인분들 취재해 보니까 그래도 소금빵을 990원에 맞추는 거는 예. 합법이 아닌 이상은 무리다. 이런 그래요. 의견이 되새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규 기자는? 저도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빵을 좋아하는 소비자로서는 예. 싼 빵이 있으면 이제 대량 구매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두고 그래요? 먹고 싶긴 한데 예. 이게 지금 우리는 밀가루를 전량 또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그 원재료들이 어떻게 들여오느냐 이 원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사실 예.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들도 전혀 말이 안 되거나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빵값을 이제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잡아서 최대한 저 가격 상승 요인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315 분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제 YTN 뉴스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는 470원 바게트도 나왔다. 평균이 1,700원이라더라고요. 우리나라 빵값은 왜 이리 비싼 건지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파리에서 470원 바게트도 나왔나 봐요. 일종의 뭐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평균 가격이 1,700원이라고 하니까 좀 싸긴 싸네요. 예. 네, 근데 아무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빵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나라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박리담회가 좀 가능한 그런 구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0332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기자님 취재 코너 새롭고 재미납니다. 빵값이 너무 비싼 건 사실입니다. 만남빵 한 개, 음료수 마시면 삼계탕 한 그릇 값입니다. 네, 요즘 빵값이 비싼 곳은 정말 비싸요. 네. 예, 맞습니다. 식빵도 뭐 3,000원, 4,000원 이상 지금 되고 있고요. 보니까 그 슈카월드가 소금빵은 990원에 팔았는데 명란 바게트는 2,450원, 단팥빵은 2,930원에 팔았네요. 네, 예. 단팥빵 2,930원이면 그렇게 싸게는 안 느껴지는 예, 느낌이 단팥빵은 있습니다. 3,000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허준 보감을 통해서 주요 우리가 흥미로운 뉴스를 지금 뽑아봤는데 이 슈카월드의 990원 빵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관심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두 분 첫 방송이었는데 간단하게 소감 듣고 마무리할까요? 아, 네. 뭐 요새 뭐 정치 과잉이다 이런 맞아요. 말들도 많이 하는데 그 과잉 맞아요. 정치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예. 또 이렇게 또 보석 같은 뉴스를 발굴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다면은 정말 네. 영광이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희 기자님이요? 네, 저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보석 같은 뉴스를 발굴해서 네.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약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허준 보감, 허남설,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